오늘 낮에 그 근로정신대 관련해서 국회 공청회가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진술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예, 우리 지역 윤영덕 국회의원이 2021년 8월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118명의 여야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지만 그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공청회를 갖게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속에서 반쪽 공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법안 자체에 대해서 그 재정을 지금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근로인들 피해 할머니들한테 매우 그 죄송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녀온 뒤에 굴욕 외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것을 또 분석을 해주시죠. 예.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피고기업이 져야 될 그 배상 책임을 엉뚱하게도 피해국인 우리 기업들의 기부금을 걷어서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 입장을 최종 발표를 하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내린 결정을 우리 대통령이 뒤집은 셈이니까 이것은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일본은 부당한 압력에 그야말로 완전하게 굴복한 것이다. 굴욕 외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3자 변제 방식인데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사죄도 하고 배상도 해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 국내 그 기업들, 애꿎은 우리 국내 기업들 팔을 비틀어 가지고 기부금을 걷어서 일제 피해자 강제동원 지원재단을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대신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일이죠. 유리창을 누군가 깼어요. 그런데 깬 사람이 그 유리창을 몰고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리창이 깨졌는데 당신들이 갈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적 자존심도 그렇고 피해자들이 기껏 지금까지 싸워온 것이 이것 때문이었는가 얼마만큼 상심할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3자 변제가 민법에서는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을 상대로 적용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이제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법 적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제3자 변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민법 469조에는 제3자도 변제를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 변제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 피해 할머니들은 그런 방식으로 돈은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 접촉사고 있었을 때 보험사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것이나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이나 아무런 불편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접촉사고에서 난 교통사고가 아니고 생사람을 끌고 가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또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던 반인도적 불법범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혀 가해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대신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그런 방식으로는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초질관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계신데 모든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같은 마음이신지 궁금하거든요. 경기도 안양의 순천에서 동원되셨던 김성주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일제시대 때는 그때는 일제의 압박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죽고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냐. 왜 지금도 우리가 기죽어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일본 때문에 끌려갔고 가서 고생한 것이 미쯔비에서 가서 고생을 했는데 당연히 사과를 하더라도 일본이 사과를 하고 미쯔비시가 배상을 해야 마땅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한다는 것이 할머니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얼굴을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뭐 양금덕 할머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특허법 가집행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양금덕 할머니 그 사건의 경우에는 2018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었는데 네. 그것 이외에도 현재 광주지방법원 또는 이제 대법원에서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2건이 있는데 그 피해자와 유족이 사실 1심에서 승소뿐만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 권리까지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판결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고 미쯔비시는 전혀 개정의 정이 없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여러 고려 끝에 뭐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더 이상 뭐 미룰 필요가 없다 해서 뭐 특허권에 대해서 압류 조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이미 판결이 났는데도 모두가 다 잘못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을 담은 책을 이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테이블에다가 한 권씩 있는데, 자 화면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나라 이름부터가 참 씁쓸합니다. 어떤 책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 평전의 주인공은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를 이끌어 오셨던 이금주 회장님이십니다. 네. 지난 2021년 102세를 일기로 운명하셨는데 결혼 2년 만에 남편이 일본 그 해군 군속으로 남태평양에 끌려가서 8개월 된 아들만을 남겨준 채 남편과는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1988년 광주 유족회를 결성해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일본에서만 7차례 소송을 피해자들을 이끌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일본에서 소송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더군다나 17번 법정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 소송을 이끌면서 일본을 오간 것만도 80여 차례가 넘습니다. 평생을 일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헌신해 온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그 아픔들, 그다음에 피해자들과 함께 그 울고 울었던 여러 가지 울분들, 그다음에 그 일본 소송에서 어려움, 또 이제 뭐 일본에서는 비록 소송을 패소했지만 그 한국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처절한 일제 피해자들의 투쟁을 담은 뭐 책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는 말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아픈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 듭니다. 보면 뭐 1심 판결을 보러 법원에 들어가는 그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자료가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싸웠던 과정이 사진만 봐도 얼마나 열심히 투쟁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네, 이렇게 사진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금주 회장님이 일본 소송을 시작할 때 일본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게 처음부터 봤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7건의 소송이 모두 패소하고 법정에서 17번 기각당하는 이런 끝에도 그러면 왜 그런 소송을 했느냐? 시작부터 일본이 쉽게 사죄 배상할 리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한 태도들을 고발해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싸움을 벌여야 된다라는 네. 정말 이 각별한 어떤 목적으로 이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번 이제 가슴 아픈 것은 그 유족들의 그 내는 회비라고 하는 것이 유족회 운영하기도 그 빠듯한 살림에 네.
회비 한 푼 아끼려고 그 10원짜리 영수증 한 장까지를 모두 모아 왔었고, 네. 그다음에 서울 출장을 갈 때는 그 서울 용산역에서 그 도시락을 싸 가지고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 네. 회비 한 푼 아끼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네. 본인뿐만 아니라 이 싸움에 아들 며느리, 그다음에 나중에는 손녀딸까지 나서 가지고 3대가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싸웠던 정말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또 이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고 싶거나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본방을 사수하는 사수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이 평전, 그야말로 일제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 투쟁, 네. 울분이 쌓인 네. 이 평전을 시청자들 앞으로 이 싸움, 그 양금당 할머니의 싸움에 함께 해 주시라는 의미로 5권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네. 아, 네. 오픈 채팅방에 저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 응원을 해주신 분들 뽑아서 저희가 5분에게 이 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정말 일제 피해자들의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 담겨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벤트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또 응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몇 분이 안 계십니다. 네. 양금당 할머니와 같이 여성으로서 동원된 피해자들은 이제 96분밖에 안 계시고 네. 할머니들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264명밖에 안 계십니다. 네. 그리고 평균 연령이 거의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분들은 우리 곁에서 결국은 떠나시고 단 한 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 곧 도래하게 될 텐데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기록 또 그 못다한 이야기 또 투쟁 과정 이것을 어떻게 후대 세대에 남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좀 돌릴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양금당 할머니 사례에서 보듯이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고 다시는 전쟁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미래를 갖고 가기 위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좀 전에 피켓 시위 보니까 한 피켓이 제 기억에 남는데 사죄 없이 용서 없다. 이게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제 강제 동원 모임의 이국원 대표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